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윤리 5번째 시간이죠. 도덕적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구글 클래스룸이 아닌 유튜브에서 바로 접속한 학생들은 지금 이 영상의 밑에 하단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역시 봐야 할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까 먼저 그 영상 링크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봤다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맨 뒤쪽 아니다. 이 파트의 끝에 해당하는 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는 탐구하고 성찰하기라는 내용이 있죠. 탐구하고 성찰하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 안나라는 아이 얘기예요. 안나.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자신의 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린 이 케이트죠. 안나의 언니가 케이트입니다. 케이트에게 안나는 뭘 제공하냐? 그러니까 케이트에게 안나는 골수를 제공합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원래 당연히 이제 뭐 가족 간 원래 유전적 형질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한데 심지어 안나의 경우에는 생긴 것도 똑같고 케이트와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안나는 케이트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실제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안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 자체가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신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둘째를 만들어서 골수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지만 둘째인 이 셋째죠. 원래 셋째입니다. 케이트가 둘째고 안나 셋째인데 이 셋째의 인생은 송두리째 케이트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즉 케이트가 안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안나는 일종의 도구적인 존재로서의 느낌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책에 나오듯이 안나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이거는 가족 간에 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장기이식에서 나오기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이 장기이식 같은 경우도 유전 형질이 비슷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친족 간에 많이 증여하게 됩니다. 근데 기증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실제 가족 간에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좀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불편하죠.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증에 있어서. 근데 안나에겐 처음부터 선택권은 없었던 거죠. 존재 이유 자체가 케이트의 생존을 위해서였으니까 기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였고, 따라서 안나에게는 그런 것을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강제되고 있던 거죠. 비인간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만약에 이런 안나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가 방금 아까 보고 왔던 영상, 바로 그 내용이죠. 바로 유전자 가위로 뭘 하는 겁니까? 유전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이거 봤습니까? 영상에서 DNA 구조죠, 그죠? 쌤 그림을 잘 그렸는데 옛날에 잘 그립니다 원래. 근데 조금 그래서 여기가 암 유전자다, 뭐 백혈병 유전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여 썰고 여 썰고 내부자들 봤냐?
아무튼 그래서 뭐 합니까? 대체하는 거죠. 뭘로? 멀쩡한 유전자로 대체하면 되겠죠. 멀쩡한 유전자로 그죠. 그러면 유전적 질병을 제거해요. 우리 알다시피 대부분 질병들이 유전적인 게 많습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암, 제일 유명한 게 암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유전적 질병이 가지고 그래서 보통 가족 내에 가족력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암이 걸렸던 사람이 있으면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암보험에 들어야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만들 때 자연 생식을 하지 않고 생식 말이 어렵죠. 생식행위란 건 자손을 만드는 행위죠. 자연 생식을 하지 않고 시험관을 만드는 거죠. 시험관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유전자를 어떻게 해? 유전자 서열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전적 질병을 없애는 거. 영화에서도 소재로 다뤄지죠. 그죠? 카타카라는 영화 여러분 꼭 보면 좋습니다. 카타카. 조금은 된 영화인데 미래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애를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게 유전적 이런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있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간에 급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죠? 볼만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난 얘기 붙여넣기. 우리가 그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 보면은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붙여넣어지죠. 그죠? 잘라내기 컨트롤 X 붙여내기 컨트롤 V 하면은 딱딱딱딱 복사가 됩니다. 붙여낼 수 그런 것처럼 유전자도 이렇게 싹둑싹둑 척척척척 붙이면은 유전적 질병도 예방되고 얼마나 좋아! 좋지 않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장점. 좋지 않냐? 당연히 과학기술이 낳은 아주 혁명이고 뛰어난 결과죠. 그죠? 다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과학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어찌 볼 때는 기술적 문제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실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랑은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학기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것이 가져올 이런 대가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가가 과연 이 기술을 얻는 것보다 작은 것이냐, 충분히 이것을 덮고도 남을 것이냐, 혹은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 이것을 대가를 없앨 수도 있겠죠. 대가를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고려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학자라들 간에 뭐 과학자든 윤리학자든 학계에서 자꾸 넘어가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파트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32쪽 봅시다. 이 다른 탐구, 우리가 과학적 탐구도 있고 뭐 있습니까? 문학적 탐구도 있고 뭐 사회적 탐구도 있고 뭐 많겠죠. 갖다 붙이면 다 탐구입니다. 그죠? 근데 그 탐구들 중에서 도덕적 탐구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얘들하고 뭐가 달라? 얘들하고 얘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 드러내야겠죠. 차이 나는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3개 나와 있죠. 정리되어 있네. 친절한 선생님이죠. 그죠? 알아서 하라 안 하고. 먼저 당위적 차원. 당위 말이 어려운데 당위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 혹은 규범, 즉 해야 할 것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다른 학문들, 과학적인, 문학적인 사회들은 대부분 사실 이 학문들은 기술적인 학문들이죠. 우리 맨 처음에 실천윤리학 분류 얘기하면서 배웠었는데 기술이란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주목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라는 것은 과학자의 선입견이든가 판단 같은 것이 투영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과학자의 사심이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가장 객관적인 것을 따져야 됩니다. 객관적인 거. 객관의 학문이죠. 그죠? 답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학문들은 대부분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리라는 것은 이런 사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해야 할 것. 그래서 자연적인 사실에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운 말로 당위라는 거죠. 당위. 당연히 해야 할 것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사실의 문제죠.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사실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결론을 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일어나지. 끝입니까? 당연히 많이 일어나죠. 그건 사실의 문제 맞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사회학적 해석이 되겠죠. 사회학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지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해줍니까? 사회가 파편화되었다.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고 주로 외동으로 태어나고 뭐 핵가족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협력과 존중이 약해졌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설에 불과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줘요. 뭐 해야 돼? 그래서 어쩌야 된단 말이다. 얘기했을 때 사회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를 끝납니다. 이게 사회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윤리학적 해석은 뭐냐? 윤리학적 해석은 도덕적 해석은 뭐냐? 그래도 안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적 판단이 아니고 가치적 판단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든가 규범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거죠. 이게 뭐다? 당위다. 말 주저리 설명했지만 쉽죠.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밝혀주는 게 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덕적 탐구는 뭐 기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 탐구와 달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안 돼! 혹은 해야 돼! 라는 의무와 규범을 당위로서 요청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네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딜레마. 딜레마를 활용해서 도덕적 추론으로 이어진다. 참나. 딜레마 들어봤습니까? 딜레마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 양단 간의 결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죠?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올쭉올쭉 갔어. 쭉쭉 가는데 짜장면 짬뽕 뭐 시킬 거야? 자,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합니까?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뭐가 더 우월하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라는 건 이 양단이 전부 다 동일한 어떤 수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쉽사리 결정내릴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그래, 진퇴양난 좋다.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을 딜레마랍니다. 보통 이 도덕적 탐구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실적 학문들이면은 답은 뻔하죠. 그냥 열심히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적 변이를 가하는 것도 만약 이게 깔끔하게 부작용 없이 된다 치면은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알다시피 부작용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것이 진짜 이게 기술이 얻는 이점보다 높으냐 낮냐 더 크냐 작냐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깊이 있게 추론 아주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추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추론입니다. 그죠?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때 이런 것들을 논리학적으로 우리 3단노법 배웠었죠. 그죠? 3단노법. 대진제, 소진제들을 활용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 그래서 주로 추론이라는 방식, 추론을 목표했죠. 당위, 추론이라는 건 논리적인 사유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통 이제 대부분 학문들, 아까 어떤 과학적인 것들, 이런 사회적인 것들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얻고 싶으면 실험을 하거나, 어?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든, 뭐 일반 뭐 실험을 하든, 혹은 설문조사를 하든, 결과물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내면 됩니다. 하지만 윤리학적인 내용들은 그런 이 객관적인 사실 탐구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사고를 했다. 사고를. 그렇죠. 자, 사고만 하냐? 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고와 더불어 뭐도 필요하다?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정서, feeling, 감정적인 부분, 이모션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모션.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감정을 일으킬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형 얘기할 건데, 사형. 사형에 우리가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 당연히 사형제도의 존폐 논쟁인데, 그 중에 이 존치론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국민들의 이모션, 감정이죠, 필링이죠. 이 감정이 아직까지 사형을 더 요구한다라는 식의 논쟁을 펼칩니다. 그것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이성적인 측면, 우리 추론 얘기하는 이성적 측면이죠. 이거는 이성적 측면도 고려하고 더불어서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난해하죠, 그죠? 색깔 좀 바꿔볼까? sorry. 그래서 이성과 정서 둘 다를 고려한다. 그래서 첫째 당위, 둘째 추론, 셋째 정서 측면.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책의 단순한 내용들이죠. 도덕적 탐구의 방법, 여기 나왔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단계,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를 확인해야겠죠. 뭐가 문제인가, 뭐가 쟁점인가. 정점 전에 얘기했었죠. 논쟁, 혹은 이 전쟁,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은 진퇴양난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일단 그래도 아무리 판단 혹은 추론의 문제라더라도 사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실적인 자료와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입장 채택, 어떤 방향, 짜장면, 짬뽕이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골라가지고, 왜 이래? 자,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정당화. 내가 이걸 골랐어. 짜장면이야. 왜 짜장면인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거. 다음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4단계. 최선의 대안. 뭐가 최선입니까? 최선입니까? 옛날에 시크릿 가든에서 물어봤죠. 원빈 아니죠. 현빈이죠.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시크릿 가든 봤냐?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것도 10년 전이구나. 세상에 맙소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했는데 이것이 적용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옳았는지 다시 돌아봐야겠죠.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반성. 다시 돌아보는 거죠. 특히나 이 4단계 최선에 대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토론이죠. 토론해야 된다는 거. 토론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뭐 합니까? 반론하겠죠. No! 아니야.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또 그것도 아니야. 내 입장은 왜 이랬냐면 이렇게 하면서 재반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돼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토론 왜 이렇게 중요하냐? 토론 첫째로 인간의 오류 가능성. 이 각 개인들이 알아서 각자의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면 실제 각 개인은 굉장히 한쪽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한쪽만 보는 경우. 장님 코끼리 단지는 얘기 압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굴래, 였다 굴다. 어떤 사람은 아이 가느네. 어떤 사람은 낫다 가네. 이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자가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해야 된다. 또 집단 지성의 힘이다. 박지성은 저 얘기가 집단 지성. 그래서 아까 얘기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각자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자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의 큰 어떤 지성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집단 지성의 힘이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우리 작년에 배웠었던 하마스 얘기를 빠질 수 없겠죠. 하마스는 단순한 합리성이 아닌 의사소통을 통해 드러난 합리성이 규범적인 힘을 가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졌어요. 하마스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도구적 합리성이죠. 도구적 합리성.
우리가 20세기까지 넘어오면서 인간은 도구적 합리성에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서로 대화하면서 합리성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아까 봤던 이 영상 가지고 오늘 과제 한번 내봤어요. 영상에 보면 제작자가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르겠다 말할까요? 한번 그 이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나아가서 과학은 정말 단순히 사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길었죠?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